안녕하세요. 별걸 다 아는 최변입니다. 오늘은 NJG 뉴진스 분재 그 세 번째 시간으로 NJG 상표 출원 그 등록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뉴진스 상표, 기존에 있던 상표와 비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등록 가능성이 있느냐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사실 이번 주제는 기존에 가져왔던 주제들 중에서 가장 분쟁과 조금 멀어져 있는 그런 쟁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그리고 어떤 사업을 준비하심에 있어서 상표를 등록하고 출원하실 때 어떤 점을 살펴봐야 될지, 어떤 점을 중점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사건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먼저 선언을 하죠.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나서 활동명 공모를 시작을 합니다. SNS에 활동명 공모합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 시기는 2월경, 그리고 1월 말에서 2월 초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쯤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한다 이렇게 SNS에 올렸고요. 그때는 Jeans for Free라는 활동명으로 이제 SNS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했었죠. 그리고 지난달 7일이죠. 2월 7일 날 NJG라는 활동명으로 새롭게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6일 날 여러 가지 상표 출원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출원된 상표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제 왼쪽 모습을 보시면은 이제 토끼 모양이 그려진 이제 도형 상표, 도형과 문자가 합쳐진 결합 상표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른쪽은 약간 도식화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문자 상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출원을 했고, 밑에 상품류 이렇게 돼 있는데, 상품 분류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상품에 쓸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K-팝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굿즈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이 상표를 붙여서 내보내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 분류, 농업용 모시기 뭐 이런 것들 아닌 이상 뭐 가구, 그리고 뭐 인형류, 그리고 메타버스, 인터넷 상거래 이런 것들은 다 상품 분류 넣을 수 있다면 다 넣어서 등록을 했을 겁니다. 이거는 NJG가 좀 유별난 건 아니고요. 요즘 K-팝 시장에서 모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별반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보면은 김민지로 되어 있는데, 다음을 볼까요? 이제 김민지의 하나, 둘, 셋, 넷 4인이죠. 김민지의 4인 5명, 김민지, 마슈다니엘, 팜헌응호, 그리고 이혜인, 강혜린 이렇게 5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은 오종환 변호사님, 법무법인 유한세종의 대표 변호사님이십니다. 이렇게 5명이 이제 세종의 대리를 받아서 출원했어요. 근데 제 기억에 맞다면은, 저도 이제 상표법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NJG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키프리스라는 홈페이지에서 제가 찾아봤을 때는 이 출원인이 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군가,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뉴진스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걸 좀 찾아보려다가 좀 바빠져가지고 찾아보진 못했는데, 아마 보정을 하면서 출원을 넘겨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상황이 이게 알려지는 게 있다 보니까 먼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출원을 해놓고 좀 보정을 통해서 출원인을 변경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간에 이렇게 출원을 5명이 했고요. 그러면은 상표권이 지금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출원과 등록은 좀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출원은 내가 상표권을 신청했다, 상표권 등록을 해주세요 라는 이런 신청을 했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등록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등록은 상표권 인정돼서 이제 독자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출원 단계에 있고 심사를 거쳐서 등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볼 건 뭐냐면은, 일단 출원은 된 상태고 이게 등록 가능성이 있느냐를 좀 살펴볼 겁니다. 제가 만약에 뉴진스 NJT 측 대리인이라면 이런 걸 좀 고려를 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 뉴진스가 가지고 있는 고객 흡입력이 있잖아요. 뉴진스가 쌓아올린 업적들도 있고 팬덤을 가져가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뉴진스와의 관계성을 조금 가지는 이름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할 거고요. 그렇다고 뉴진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조금 유사할 수 있을지언정 등록은 될 수 있게 이따가 좀 살펴보겠지만, 너무 닮으면 또 등록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표 등록을 좀 시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NJG라는 상표를 선택을 한 건데요. 그 법리로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NJG라는 상표를 선택을 하게 됐는지. 상표에 등록되려면 먼저 식별력이 있어야 돼요. 식별력이 뭐냐 하면, 내 물건이 다른 사람의 물건과 구별될 수 있는 징표를 우린 상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표가 식별력, 내 상품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식별력을 요건은 이제 상표법 제33조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33조에 해당하는 상표들은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우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NJG 사건, 지금 사건에 좀 보면은 제6호가 제일 문제가 돼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우리가 알파벳 상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쓰고 싶어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걸 상표라고 인식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다, 그래서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CJ 그리고 LG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다 두 글자로 된 알파벳 상표잖아요. 이런 것들은 원래는 식별력이 없어요. 근데 왜 식별력이 생겼냐, 우리가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누구나 CJ라는 회사, 제일제당이라는 회사를 알고 누구나 LG라는 회사를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용해도 이거는 제일제당, CJ야, 이건 이제 부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LG라는 회사야, 이런 거를 식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이 된 거고, 원래는 등록이 안 되는 상표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두 글자로 구성된 알파벳의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정으로 식별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세 글자로 된 알파벳의 경우에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 아니다. 그래서 식별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JG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식별력은 있어요. 이 부분만 한정해서 좀 생각해. 그리고 혹시 NJG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띄워드린 이제 토끼 모양으로 된 도형이 있잖아요. 도형과 이제 결합돼서 결합 상표로 보면은 어느 정도 식별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먼저 이제 식별력은 갖췄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는 이제 뉴진스와의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겁니다. 왜냐면은 상표법은 내 상표와 유사한 것 또 다른 사람이 등록하지 못하게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진스와 지금 NJG가 비슷한가 동일 유사한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지금 이제 어도어가 가지고 있는 뉴진스라는 상표를 먼저 띄워드렸어요. NJG를 이제 비교를 할 건데요.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외관은 겉모습이죠. 겉모습. 이따가 어떻게 비교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호칭, 우리가 어떻게 부르느냐. 그리고 관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상표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이제 보느냐,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객관적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봤을 때 어떤 외관을 가지고 어떤 호칭을 가지고 어떤 관념을 가지느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고,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어느 부분만 따로 떼서 보면 안 된다 이런 뜻이고, 이격적은 때와 장소를 달리하였을 때 같은 상표로 볼 가능성이 있느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비슷한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판례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제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NJG 상표를 보면은 이제 이 상표는 토끼 모양이 그려진 상태로 N과 가운데 갈고리 모양이 있고 오른쪽에는 Z가 그려진 상태의 모양이 있다. 그리고 문자 상표의 경우에는 N이 있고 J가 길게 늘어진 상태, 그리고 Z가 그 오른쪽에 배치된 모양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먼저 그 모양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뉴진스 상표를 보면은 뉴진스는 U와 진이 결합된 상태로 U 세 글자와 진스라는 다섯 철자로 이루어진 이제 문자들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상표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상표를 어떤 식으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살펴볼 때 어떤 식으로 보이냐? 먼저 그 철자 수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양에서도 차이가 굉장히 있다. 그래서 외관은 유사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칭을 어떻게 비교하냐? 위에 상표를 먼저 보면은 왼쪽에 이 토끼 모양은 N과 Z로 읽히거나 NG 이렇게 읽힐 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 보면은 NJG 또는 NJZ 이렇게 읽을 수 있다. 반면 밑에 상표 같은 경우에는 뉴진스, 뉴진즈 이렇게 두 개로 읽힐 수 있다. 이렇게 먼저 한번 기준을 놔주고요. 두 개를 비교하자면 N 또는 NJG는 3음절 익히는 반면에 밑에 뉴진스는 뉴와 진스의 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호칭에서 유사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념을 보자면요. 이제 그림이 들어간 이 상표를 보면은 토끼 모양이 그려지긴 했으나 특별한 관념을 떠올리기 어렵고, 이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NJ 봤을 때 특별한 의미 없는 조어, 새로 만들어진 글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념이 없다. 반면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움을 뜻하는 뉴와 청바지를 뜻하는 진스가 결합되어 새로운 청바지라는 관념이 떠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위에는 별다른 관념을 가지지 않는 반면 밑에 이 상표는 새로운 청바지라는 관념을 가지게 하므로 두 가지의 관념은 비교하기 없다, 아니면 비교할 수 없다, 아니면 동일유사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식별력을 갖췄고 우리가 첫 번째로 봤죠. 그리고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봤을 때 동일유사하지 않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물론 법원이 먼저 판단을 하지 않고 지금은 이제 서청의 심사관이 심사를 하겠죠. 이런 기준을 떼서 봤을 때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저번 두 번째 시간에서 봤다시피 가처분이 내려진 상태로 NJG로 추가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여요. 이렇게 해서 이제 뉴진스 NJG 법적 분쟁에 대한 세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고요.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